운동을 하라니까 걷기만 계속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운동은 걷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 외에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간단합니다. 심장이 건강해지고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공급됩니다. 그래서 뇌 기능도 좋아지고 손발 저림이나 만성 피로, 어지럼증 같은 문제도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럼 걷기만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집 근처만 걷거나 헬스장 트레드밀 위에서 TV나 드라마를 보며 걷는 건 운동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뇌는 드라마에 집중하니까 뇌와 몸이 따로 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운동으로 기대하는 혈관 건강이나 신경 전달 물질 분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운동법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처럼 목적에 맞는 실천을 함께 해주세요. 운동할 때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뇌와 몸이 같은 목적에 집중해야 효과가 높아집니다. 걷기는 가볍게 30분, 가능하면 자연을 보며 걷기. 주변 풍경을 인식하며 걷는 게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근력 유지가 필수입니다. 벽에 기대서 하는 월스쿼트나 벽에 손을 대고 하는 월푸시업을 하루 5분씩 꾸준히 실천하세요. 숨이 조금 찰 정도로 상체 운동과 하체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심혈관 건강이 유지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TV 보며 걷는 걸 즐겨 하셨는데 뇌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최근에는 걷는 동안 주변 풍경에 집중하고 실내에서는 가벼운 스쿼트 운동을 병행하면서 혈압과 피로감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운동하라는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좋다 생각하고 무리하게 시작하셨다가 오히려 관절을 다치거나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께 꼭 맞는 운동법, 특히 잘못하면 손상을 부를 수 있는 운동 실수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 체크입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고 허리나 관절에 불편함이 느껴지는지 그때그때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걷기나 자전거 타기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실내 자전거 타실 때는 안장 높이를 본인 다리 길이에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다리가 쭉 뻗었을 때 완전히 펴지지 않는 높이로 조절해야 무릎 관절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운동들 정리해드립니다. 마라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단련하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60대 이후 새롭게 시작은 절대 안 됩니다. 배드민턴 가벼운 운동처럼 보여도 무릎 연골 손상이 매우 많습니다. 반드시 근력과 관절 강화 후 시작하세요. 급격한 회전 운동 골프, 탁구, 야구, 테니스 등은 허리 무릎 발목 부상 위험이 큽니다. 특히 허리 코어 근육을 단단히 만들고 시작하세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운동이 약한 사람도 방법이 다릅니다. 나는 운동 잘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강도를 올려도 좋지만 평소 운동 습관이 없었던 분들은 스트레칭부터 부위별 근력 운동을 차근차근 해주셔야 합니다. 갑자기 배드민턴을 시작하셨다가 무릎 연골 손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시고 6개월 후에야 다시 운동을 재개하셨죠. 가장 위험한 건 미세 손상을 방치하는 겁니다. 크게 아프진 않아도 자주 쑤시고 뻐근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미 미세 손상이 누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회복 속도가 느려져서 방치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파스 많이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파스는 일종의 붙이는 진통제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 심해지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량과 사용 시간을 지켜서 활용하세요. 무릎이 시큰해서 매일 파스를 붙이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파스의 과도한 사용 때문입니다. 파스는 단순히 시원하게 해주는 쿨링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소염 진통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면 간이나 신장을 통해 처리됩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같은 부위에 2장, 3장, 심지어 5장까지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몸 안에 흡수되는 약물 용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같은 먹는 약도 정해진 용량이 있죠? 500mg, 650mg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스도 똑같아요. 부위 하나에 한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하게 붙이면 몸 전체에 무리가 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또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하루 이틀 파스 붙이고 약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럼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하다고 참다 보면 나중에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더라면 더 간단한 치료로 끝낼 수 있었겠죠. 병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말기까지 기다리면 치료도 어렵고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강한 하체 운동,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는 마라톤, 등산,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처럼 회전 동작이 많은 운동. 이런 것들은 충분히 몸을 단련하고 관절과 근육을 강화한 뒤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초반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부위별 근력 운동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운동 습관을 들이시면 70대, 80대에도 더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올바른 운동과 무리 없는 건강관리,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 가족분들, 친구분들과도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